71번으로 갔습니다. 71번이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해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각각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공통되는 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밑에 있는 건 쉬워 보이긴 하는데 글자가 안 보인다. 이게 제곱이냐? 밑에 있는 녀석의 방정식부터 풀고 있습니다. 내가 밑에 거 풀고 있는데 밑과 진수가 똑같아야지 1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은 x제곱과 y제곱이 똑같다는 얘기네. 그런데 밑조건과 진수조건도 만족해야 되는데 밑조건, 진수조건에 따르면 똑같은 녀석의 값, 밑의 값은 0보다 커야 되고 밑의 값은 1이면 안 돼야 되죠. 진수의 값은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진수의 값이 0보다 큰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x제곱, y제곱 똑같으니까 여기에 포함될 것 같아. 마지막 건 안 써도 괜찮은 것 같고, 자, 이제 이 녀석부터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밑줄 친 값이 누구면 1이 나올까요? 밑줄의 값은 2. 그래가지고 로그 2에 2니까 그럼 밑줄은 2인데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가 되면 2 나와? 25. 그래서 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25인 거 알고 있습니다. 진수 조건에 따르면 진수의 값은 요것도 진수, 요것도 진수입니다. 진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값이 25니까 당연히 0보다 큽니다. 네모의 값은 2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큽니다. 그럼 진수 조건이라고 딱히 생각할 건 없습니다. 이미 여기 25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녀석을 알고 싶습니다. 두 개 모두 만족하는 녀석이 알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의 방정식에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원이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라고 한다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가 되는 원입니다. 이 원 위에는 수없이 많은 점이 첫 번째 방정식의 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x제곱 y제곱이 똑같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 x제곱과 y제곱이 똑같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할 수 있니? 그래서 y의 값은 마이너스 x 또는 y는 플러스 x인가? 그런데 선생님이 그림을 이걸 다 그리면 안 돼. 진수 조건, 밑조건 때문에. 다 그리면 안 되고 x가 빵이 되면 안 돼요. y도 빵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점이 비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 x의 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반지름이 5니까 별로 큰 영향은 없겠다. 우리는 이걸 그리세요. 이걸 그리세요. 내 말이 이해됐을까? 그래봤자 교점은 몇 개야? 네. 이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네. 어렵게 문제를 출제할 거였으면 여기 있는 녀석에서 좀 개수가 달라지는 문제를 출제했다고 한다면 그건 어려운 문제였겠다. 이거랑 크게 상관없이 교점의 수 4개라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75번으로 갔습니다. 75번은 문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그 A의 B라고 선생님이 썼고 로그 C의 D라고 썼거든? 그런데 B하고 D의 위치를 바꿔 쓰는 게 가능하고요. A하고 C의 위치를 바꿔 쓰는 게 가능하거든? 내가 지금 A하고 C의 위치를 바꿔 쓰는 게 로그의 값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미세변환 공식의 특성상 이런 성질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x 밑에 x의 밑이고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y의 밑이거든? 여기는 3의 값이 x의 밑이고 2의 값이 x의 밑이잖아. 곱하기는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야지 똑같은 문자가 똑같은 게 생기니까.
곱하기는 바꿀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의 값을 2로 바꾸세요. 이 녀석의 값을 3으로 바꾸세요. 곱하기는 바꿀 수 있고요. 더하기는 못 바꿉니다. 그러면 문제가 준 거는 합해서 6, 곱해서 6인 숫자, 합해서는 6, 곱해서 8인 숫자를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 건 누구하고 누구였을 때 가능한 거야? 4하고 2. 이게 4하고 2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2고 이게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4가 나오는 x의 값은 2 나오는 y의 값은 2 나오는 x의 값은 4 나오는 y의 값은 알파의 값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x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답이 25가 답입니다. 된 거 맞죠?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78번. 아, 이거 스캔 내가 한 건가 다운받은 건가 모르겠네. 스캔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냐?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조그만 글자 2가 맞니? 네. 자, 지금 방정식이 x라는 숫자의 로그 2의 x, 오른쪽이 8x의 제곱입니다. 포인트는 아래도 x, 위에도 x가 포인트입니다. 양변에 로고 달 겁니다. 로고를 달 건데 미세값이 2가 되는 로고를 양변에 달아줬더니 왼쪽에도 미세값이 2인 로고를 달았고 오른쪽에도 미세값이 2인 로고를 달았습니다. 왼쪽은 로그 2x의 제곱인가요? 오른쪽은 3 더하기 2 로그 2x인가? 그러면 치환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항하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니까 인수분해가 t 마이너스 3하고 t 플러스로 될 것 같아. 쌤이 치환 안 해도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로그 2의 x가 3이 나오는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x는 두 개 값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진수 조건을 생각 안 했다. 진수 조건을 생각하면 x의 값이 0보다 커야 되죠? 둘 다 0보다 크니까 둘 다 답입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아래 거. 이것 아래 x가 있고 위에도 x가 아래만 x가 있네? 위에 x가 없다. 그치? 왼쪽의 녀석의 값은 4x 전체 로그 4승이고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3x라고 한 녀석 전체 로그 3승인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어떤 녀석의 로그 4승과 어떤 녀석의 로그 3승의 값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다른 숫자인데 저거는? 니네 좀 앞으로 좀 내려오면 안 될까? 이게 처음 출발입니다. 니네 좀 앞으로 좀 내려와서 나를 편하게 좀 해줄래?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저 4하고 로그 4하고 로그 3은 미세값이 10이니까 양변에 로그를 달아주는 방법을 통해서 지수에 있는 값을 밑으로 내려오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게 시키면 뭐가 문제냐면 로그 4라고 한 녀석과 로그 3이라는 녀석의 값이 등장하는데 매번 로그 4, 로그 3을 쓰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숫자를 선생님이 B하고 A라고 쓴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로그 4가 앞으로 나오면 로그 4 곱하기 로그 4x인데 로그 4를 B라고 쓸 거고 로그 4를 B라고 쓸 건데 로그 X라는 녀석의 값은 T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로그 4x가 로그 4 더하기 로그 x인가? 로그 3의 값이 앞으로 나왔고요. 그게 a, 로그 3x는 로그 3 더하기 로그 x니까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렇게 바꿨어야지 편리해집니다. 안 바꿨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면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b-at의 값이 1차함계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제곱이 상수값인 것 같습니다. 그럼 b-a는 빵이 아니겠네. 다른 값이니까. b-a로 나누겠습니다. b-a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a, b 더한 녀석의 값은 로그 12. 그럼 오른쪽은 로그 12분의 1인가? 왼쪽에 있는 건 로그 x고 x의 값이 1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치환을 통해서 푸는 문제야.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는 8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2번은 다음에 방정식에서 근을 갖다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일단 두근을 구하기 노력하겠습니다. 두근을 구하려고 봤더니 똑같은 녀석이 막 나오는데? 근데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로그 2의 4x라고 된 게 보이고 뒤에 보이는 녀석의 값은 로그 2의 4x의 제곱이 보인다. 이 녀석을 t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게 2t인가? 그래서 눈속임을 한 거야, 문제가. 왜냐면 이게 만약에 로그 2의 4x 전체 제곱이었으면 2가 앞으로 나가서 2t가 될 수 있는데 이건 4x 전체를 제곱한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건 2t라고 하는 실수를 유발시키는 문제야, 그냥. 실수를 유도했고 실수를 안 하려면 하나씩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쌤은 지금 계획은 로그 2의 x란 녀석만 t라고 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 바꿔봅시다. 로그 2의 4는 로그 2의 x를 t라고 쓰자고요. 그 다음 녀석은 마이너스 4 곱하기 로그 2의 4는 로그 2의 x의 제곱이 2가 앞으로 나가죠? 이게 2t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이 방정식을 풀고 있습니다. 전개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6인가?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하는 건 x의 값이 알파 베타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t라고 치환했잖아. 이 값이 t이기 때문에 근을 갖다 집어넣으면 t의 값은 누구라고요?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인가요? 우리는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는 고백값은 마이너스 6? 근과 계수 관계를 사용했는데 문제는 이 값을 a 플러스 b라고 놓고 이 값을 a, b라고 한다면 문제가 구하는 거 역수 아니야 이거? 2하고 알파 바꿔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a분의 1 제곱 플러스 b분의 1 제곱을 구하라고 한 거니? 이런 거 맞죠? 그래서 통분했습니다. a제곱 b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분모의 값은 36인 것 같은데 분자의 값은 제곱해서 2배 한 걸 빼야 되나? 제곱하면 16, 2배 한 걸 뺐더니 12 됐어요? 네. 그러면 36분의 28이네. 4로 약분하면 누구야? 네. 자, 그 다음도 풀어볼게요. 몇 번일까요? 8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4번은 두 개의 근의 값이 모두 1보다 컸을 때 K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어저께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한 게 딱 이거 수업했는데 너희 고등학교 1학년 거 근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 저번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줬는데 근이 붙어 있을 때 뭘로 푼다고? 근이 붙어 있으면 판별식 때 진축 함수값, 근이 떨어져 있으면은 함수값. 그거 알고 있나요?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치환하려고 합니다. 로그 x라는 녀석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근데 x라고 하는 녀석의 근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 두 근은 중근일 수도 있습니다.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한다면 근이 두 개가 아니라 중근으로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x 알파 베타의 값이 둘 다 1보다 큽니다. 서로 다른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1보다 큰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로그 알파, 로그 베타가 두 개의 근일 건데 누구보다 큰 거야?
아니 1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t는 그렇지 1,0을 지나니까 1보다 큰 걸 대입하면 0보다 큰 값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t 플러스 k 플러스 6의 값이 빵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얘는 t라는 문자에 대해서 아래로 블록입니다.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근이 2개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근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2개의 근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y축이 이런 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이게 무슨 문제라고? 수근근의 문제여서 근이 붙어있는 문제라고? 근이 붙어있으니까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생각해서 푸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 함수에 대해서 판별식을 구했습니다.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4 판별식이 0보다 서로 다른이라는 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중근일 수도 있습니다. 거나 같습니다. 서로 다른이라고 써있으면 0보다 크다인 거죠. 두 번째 대칭축 구하고 있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누굴까요? 대칭축이 누구냐고요? 네,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b 산수에서 이게 대칭축인데 대칭축이는 여기에 있을 건데 0이 여기 있네. 대칭축의 값 0보다 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큽니다. 유일한 숫자인 빵을 갖다 대입한 게 함수값인데 함수한테 빵을 대입하면 끝없이 올라가서는 여기쯤이 빵 대입한 값인가? 빵 대입한 건 0보다 빵 대입했습니다. t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됐나요? 이거 모두를 만족하는 k값을 구해보세요. 첫 번째 거 산수하고 있습니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5인가? 그래서 해가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입니다. k값 마이너스보다 작다? k값은 예, 첫 번째 거 해고요. 두 번째 거에는 k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 세 번째 건 k값은 마이너스 6보다 큽니다. 이 세 개 모두를 만족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두를 만족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또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큰 두 개를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3보다 큰 거네.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공통되지 않네.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 3보다 커야 되는 거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큰 건 공통되는 게 3보다 큰 것만 공통되는 거구나. 그때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근의 위치관계 수근근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88번으로 왔습니다. 88번 문제는 주어진 부등식을 해를 갖다 구해서 자연수 x값을 다 합하라고 합니다. 앞에 건 미세값이 3인데 여기는 3분의 1이라는 밑을 3이라고 바꾸면 3의 마이너스 1승 3의 마이너스 1승을 앞으로 옮겨주면은 가운데 마이너스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푸는 거는 로그 3의 fx 음수값을 이항했더니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5 이 부등식을 푸는 거네. 로그를 지워버리면 부동호 방향이 네, 그대로입니다. 나는 지금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밑조건, 진수조건도 생각해야 되겠네. 로그 부등식이니까. 미세값은 3이라서 3분의 1이라서 다 양수고 1이 아닙니다. 진수의 값만 신경 쓰면 되겠네. 진수의 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진수의 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 모두를 만족하는 답을 구하세요. 일단 fx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fx가 0보다 클 때가 fx가 언제 0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1부터 6까지가 fx의 양수인 거네.
이거는 x값이 5보다 작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진수 조건에 따르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사이 있는 것들 중에서만 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거는 fx의 그림이 직선보다는 위에 있다는 얘기네. 크다는 얘기는 위에 있다는 얘기고, 직선의 그림보다 위에 있는 녀석은 여기 이 부분인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가 이거 모두를 만족하는 녀석을 구하세요. 그 자연수의 값을 더해주세요.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혹시 지아야, 네. 눈빛이 네? 멍으로 가득 찬 눈빛이 발견됐거든?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아래 이거 89번. 89번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의 값이 딱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가 몇 개였을 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법 경험해 본 것 같아. 일단 로그 부등식을 푸는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거든? 부동호 방향 안 바뀌겠죠? 미세값이라서 부동호 방향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 생각할 건 진수 조건도 생각해야 되겠다. 이거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가 정수가 두 개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 부등식 풀고 있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심각한 거는 k를 누군지 몰라서 되게 심각하네.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값입니다. 근데 이 녀석의 값이 누구 사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k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x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요게 또 애매하네. 애매할 게 없다. 문제가 k가 양수라고 있겠네. k가 양수면은 어떤 x의 값을 집어넣어도 0보다 같은 거한테 양수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큽니다. 이거 해는 모든 실수가 해입니다. 두 개의 공통되는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 해에서 말썽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바램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물론이고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가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정수를 두 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하는 건 불가능하니 k가 누군지 몰라서 불가능하니 그림을 그려 풀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아래로 부르긴 2차 함수입니다. 대칭축의 값은 그거부터 그리겠습니다. 아래로 부르긴 포물선이 있는데 대칭축의 값은 2분의 3입니다. 2분의 3의 좌우에 왼쪽과 오른쪽에 정수 두 개가 누가 있어? 여기 1.5잖아. 네. 양쪽 옆에 누가 있냐고. 1. 그 옆엔 0하고 3 있는 건가? 나의 바램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들 중에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 2차식 0보다 작은 녀석 범위가 되잖아. 지금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2차식 0보다 작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차식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 근데 그 녀석의 범위 속에 정수가 두 개 있어야 된다며. 그럼 이 녀석이 누군지 모르겠고 이 녀석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게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한다면 알파의 값이 0과 1 사이 있고 베타의 값이 2하고 3 사이 있으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 정수는 1과 2로 정확히 두 개 있겠죠? 1, 2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고요.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의 값이 요 2차 함수잖아. 1을 대입하면 이게 지금 수의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어차피 2분의 3 대칭이니까 왼쪽 것만 가지고 풀어도 똑같은 결과값이 나와. 2분의 3 대칭인 0을 대입해서 양수라고 노나 3을 대입한 게 양수라고 노나 똑같은 조건이 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오른쪽에 2, 3은 무시하고 수근수의 문제여서 빵과 1만 대입해서 답을 구할 생각이거든. 그럼 빵을 갖다 대입한 값은 네모한테 빵 대입한 값은
k-3인데 그 값은 0보다 내가 1을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k-5인가? k-5의 값은 1 대입한 값은 0보다 작아야 돼? 그런데 등호가 들어가는 게 좀 문제가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포물선이 1,0과 2,0을 정확히 지나는 포물선이었다고 한다면 이거라고 한다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1부터 2까지가 되니? 이러면 정수가 두 개니?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0과 3을 지나는 포물선이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나? 0과 3을 지나면은 아래에 있는 녀석의 값이 0부터 3까지가 돼버리니? 아, 이렇게 되면 정수가 4개가 돼버리네. 즉, 1을 갖다 대입한 건 빵이어도 괜찮아. 하지만 빵을 대입한 건 빵이면 큰일 나. 빵을 대입한 건 빵이 되면 안 돼. 1을 대입한 건 빵이어도 괜찮아. 이해 됐을까? 네. 네. 그래서 K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해가 됐을까?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98번. 98번으로 갔습니다. 98번은 밑이 다른 지수에 대해서 부동식이 존재합니다. 밑이 다른 방정식과 부동식은 양변의 로그를 취해줄 겁니다. 지금 양변의 로그를 취해줄 건데 밑의 값이 몇인지는 여기서 밑의 값이 10인 로그의 값을 0.3으로 계산하라고 하니까 밑이 10인 로그를 달아줄 계획입니다. 밑의 값이 10인 로그를 달고 있습니다. 2x 플러스는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밑의 값이 10인 로그를 달았을 때 4-x의 값도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왼쪽의 녀석의 값은 2x 플러스 1 곱하기 로그 2, 오른쪽에 있는 값은 4-x 곱하기 로그 5가 되는데 x 앞에 있는 계수가 2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5가 x 앞에 계수거든? 그럼 마이너스 로그 5를 이항해 주려고. 그럼 왼쪽에 있는 값은 2 로그 2 더하기 로그 5x인가? 오른쪽은 4 로그 5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로그 2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로그 2가 생기겠다. 여기서 x의 범위를 구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이 값이 로그 2가 0.3이라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로그 2하고 로그 5를 더한 게 로그 10이어서 1인가요? 그렇다면 로그의 값은 누군가요? 0.3010이 아니라 0.3으로 하라고 했거든? 네. 원래 이게 0.3010, 0.6991, 0.6990인데 그럴 필요 없이 이 두 개를 대입하세요. 0.6 더하기 0.7. 너무 어려운 얘기했나? 자, 그 다음은 2.8. 2.8 빼기 0.3.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3분의 25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정수의 값은 2가 제일 작은 정수입니다. 된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501번. 현재 시간이 1시간 지났을까? 야, 우리 500번까지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를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A점, B점을 찍은 다음에 설명했던 것 같아. 여기가 A점, A, FA 이 함수는 Y는 fx 이 점 좌표는 B, FB X점 좌표가 A, X점 좌표는 B 근데 A, B 사이의 간격이 델타 X였죠. 그래서 우리는 A, B 사이의 간격을 델타 X라고 하고 그 값을 B-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값들 사이의 간격을 델타 y라고 얘기하고 그 녀석의 값이 fb-fa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 못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첫 번째 A점, B점 사이에 A점, B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하적 의미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 그림상에서의 의미, 그걸 기하적 의미라고 하는데 평화? 평화는 뭐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상에서의 의미는 A, B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그 녀석의 값이 델타 x,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 거죠? 여기까지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 맞죠? 네. 이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B점 좌표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A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B라는 점의 좌표가 B점 좌표가 점점 A점으로 다가가면 B라고 하는 눈금은 A라는 눈금으로 다가갈 겁니다. B가 A로 다가가면 델타 X라고 하는 A, B 사이의 간격은 0에 가까워질 겁니다. 여기까지도 납득이 되죠? 아직 납득 안 됐나 봐. 아니, 이 점 좌표가 점점 왼쪽으로 가면은 B라는 눈금도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B점 좌표가 A로 엄청 가까이 가면은 이 B라는 값하고 A라는 값이 같아질 지경일 것 같은데? 그리고 델타 X의 값은 간격이 좁으니까 0에 가까워질 거고. 근데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 못하는 거 아니죠? 네. 그럼 B점 좌표의 값이 여기 있던 B점이 그래프를 따라서 점점 A점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원래는 이 기울기였는데 점점 기울기가 가팔라지겠네?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럼 엄청 B의 값이 A에 가까이 가는 그 순간이 접선이 될 것 같아요. B가 A로 완벽하게 가까이 가면은 그거는 접선이 될 것 같아요. 이해될까? 동의하시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네. 그럼 B가 A로 가까이 간다고 했으니까 델타 X가 빵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B가 빵으로 가요. B가 A로 가요. B가 A로 가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리미트를 달면 이거의 의미는 그림상에서의 의미, 기하적 의미는 A점의 접선의 기울기. 이것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름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또는 점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로 이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그런데 우리는 바꿔 좀 써보려고요. 뭘 바꿔 쓰려고 하냐면 움직이는 점이 상수로 여겨지면 안 되니까 B라는 알파벳을 X라고 치환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있던 B가 3개 있는데 B 3개를 X라고 치환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B의 값만 X라고 치환했을 뿐입니다. 이건 다 똑같은 식이네. B만 X라고 쓴 거네. 싹 다 A점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다만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를 이항해주면 A 더하기 델타 X고요. 여기는 델타 Y의 값이 F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쓰는 게 가능하구만. B값 대신에. 그래서 B 대신에 대입만 하려고 하는데 대입하게 되면은
분모에 있는 값은 델타 x로 써도 되죠. 분자에 있는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라고 써도 되죠. 나 지금 이거밖에 안 했는데 b-a를 델타 x로 썼고, 그러면은 b가 a로 간다는 표현과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b가 a로 가는 것과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건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a에서의 순간멸이네. 근데 이거는 세모 x 쓰기 귀찮아서 세모 x라고 하는 것만 h라고 쓰려고 합니다. 델타 x만 h라고 쓰게 되면은 이렇게 표기하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근데 여기 써있는 모든 녀석의 이름이 A에서의 순간별 그림상의 의미는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의 값이랑 똑같은 녀석이 F'A입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같은 녀석입니다. 이건 A점의 접선의 기울기. 3이 들어있으면 X가 3인점의 접선의 기울기, 2가 들어있으면 X가 2인점의 접선의 기울기. 읽을 때 F'A라고 읽을 겁니다. 그거의 이름은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X가 A에서의 미분계수와 X가 A에서의 순간배열은 같은 녀석인데 F'이라고 쓰면 이름이 미분계수, 리미트 어쩌고저쩌고 쓰면은 순간배열.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녀석이 얘하고 얘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물론 얘도 같은 녀석인데 네모를 더 많이 사용하고, 네모는 특정한 점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표현하니까 A를 문자로 둔갑을 시키면 그거는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만 X라고 바꾸면 이 녀석의 이름은 우리가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임의의 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도함수라고 칭합니다. 그 도함수의 값은 여기는 A만 X라고 썼으니까 여기는 A들만 두 개만 X라고 쓰려고 합니다. 리미트 H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건 임의의 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거 전체 식을 도함수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들으니까 조금 더 와닿지 않아? 그죠? 어제보다는 낫죠? 한결 낫죠? 네. 그러면 이제 약간의 문제가 좀 생기거든? 자, 리미트 b의 값이 a로 갔을 때 b-a분의 fb-fa가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쌤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뭐라고 바꿨다고? b를 x라고만 바꿨다고?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싶어. 아, 선생님 저는요 b의 값을 3x라고 쓰고 싶은데요? b의 값을 3x라고 꼭 저는 쓰고 싶어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뭐 달라지나? 한 문자만 지금 b라고 돼 있는 것만 3x라고 쓰는 게 뭐가 하자 있어. 치환밖에 안 했는데. 그럼 이렇게 써도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네? 여기 뒤에는 a만 보고 얘기하는 거네? 이건 a점의 접선의 기울기. 아, 선생님 저는요 b라고 안 쓰고요. 나는 x제곱이 땡기는데요? 나 b값 대신에 x제곱이라고 쓰고 싶은데요? 네 맘대로 해. 이것도 a점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골자는 이거네. 리미트 누군가로 가고 있을 때 앞에 써있는 녀석은 관심이 없어. 앞에 써있는 녀석의 값은 별로 그닥 관심이 없어. 이런 녀석만 있으면 세모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네.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똑같은 녀석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세모를 보고서 세모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인식만 하면 되겠다. 두 번째,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델타 x의 값을 h라고 썼냐? 리미트 델타 x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생긴 것도 a점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아 선생님 왜 꼭 h를 고집해요? 저는 eh라고 쓰고 싶어요. 저는 eh가 땡겨요. eh분의 fa 더하기 eh 마이너스 fa라고 꼭 쓰고 싶어요. 그래도 이것도 a에서 접선의 기울기. 얘는 무조건 똑같은 게 있어야 되는 모양인데? 그리고 우리는 a라는 값을 보고서 a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네. 아 선생님 저는요 마이너스 h가 땡겨요. 저는 마이너스 h라고 쓸래요. 마이너스 h분의 델타 x 값을 마이너스 h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꼭 쓰고 싶어요. 중요한 건 얘네가 똑같아야 되겠네. 얘네가 똑같으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네. 그럼 이것도 f'a라고 쓸 수 있고, 이것도 f'a라고 쓸 수 있고, 이것도 f'a, 이것도 f'a인 거네. 그런데 h가 h로 간다는 표현과 h가 0으로 간다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거든? 마이너스 h가 0으로 간다는 표현과 h가 0으로 간다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야. 그러다 보면은 여기 있는 녀석은 EH 똑같지만 여기가 EH가 아니어도 H가 0으로 간다는 표현만으로도 EH는 0으로 가니까 EH는 다 똑같은 거네. 델타 X로. 이것만 EH라고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마이너스 H가 빵으로 가나 H가 빵으로 가나 똑같으니까 여기다 H가 빵으로 간다고 써도 요거 동그라미 자리 있는 것만 똑같으면 F'A인 거네. 여기까지 됐을까? 마음에 안 들어 혹시? 자, 이걸 이제 수십 번 연습할 거야. 수십 번이 뭐야? 학교 시험 보기 전까지 이런 문제만 너희가 적어도 한 2, 300문제 풀 거거든? 그 시험에서 딱 맞춰서 올 거야.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볼까요? 지금 예제 문제가 방금 배운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처음에만 한번 구경하지 시험은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지금 소개하는 방법을 풀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 처음 배웠으니까 처음 배워서 평균 변율이라고 하는 게 뭔지 미분계수라는 게 뭔지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일부러 만든 거지 이건 주로 물어보는 문제 형태가 아닙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거에 빗대가지고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fx의 값이 2차 함수인데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할 걸 알고 싶습니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델타 x분의 델타 y의 값이 평균 변화율인데 a에서부터 b까지 변하면 b-a분의 fb-fa의 값이 이름이 평균 변화율입니다. 우리가 fx를 알고 있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비대입했습니다. a 대입한 거 빼려고 합니다. n값은 지워지고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 b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의 값은 b 마이너스 a b 플러스 a mb 마이너스 ma 값은 m으로 묶어주면은 b 마이너스 a 그럼 b 마이너스 a 약분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m인가? 요게 평균 변율입니다. 이게 숫자로 출제하면 숫자로 나오겠지 답이. 두 번째로 갔습니다. x가 c에서의 미분계수의 값과 방금 전에 구했던 평균 변율이 똑같다고 한다면 c의 값을 ab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미분계수란 녀석은 미분계수는 이게 미분계수니? 미분계수는 c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똑같습니다. c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아까 크게 있었던 것 같아. 첫 번째, 리미트 x의 값이 c로 갔을 때 x-c분의 fx-fc c 뒤에 것만 보고서 이게 f'c라고 하는 거잖아. 또 한 가지는 리미트 h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의 값도
이것도 f' C였던 것 같아. 아까랑 똑같이 썼거든? 그럼 첫 번째 거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 챕터에서 극한을 배웠으니까 x가 c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x-c, 분자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마이너스 c 제곱 플러스 mc 플러스 n인가? n 값은 소거됐고 리미트 x가 c로 갔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x 마이너스 c x 플러스 c 그 다음이 mx 마이너스 그러면은 m으로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다 내가 c를 갖다 집어넣으면 x가 c로 간다며 그럼 2c 플러스 m이 되는 건가? 2c 플러스 m이네요. 두 개 값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c의 값은 2분의 a 플러스 b입니다. 아, 선생님 저는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걸로 풀고 싶어요. 근데 마음대로 해.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c 플러스 h 대입했습니다. c제곱 플러스 2ch 플러스 h제곱 mc 플러스 mh 플러스 n 거기서 c 대입한 거 빼고 있습니다. c제곱 마이너스 mc 빼기 n을 하고 있습니다. c제곱 소거되고 mc 소거되고 n도 소거됐습니다. h 약분하려고 합니다. h 약분하면 뭐가 남는 거야? EC, H, M이 남나? 빵분의 빵 꼬려서 H 약분했거든? 거기다 지금 빵 대입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나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중요한 건, 야, 이 꼴랑 이거 두 개 외우는 건데 이게 힘들어?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약간씩 변화한 녀석의 값에 대해서 이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자, 요점은 지금 하는 거의 요점은 f'A라는 녀석은 리미트 여긴 다 h라고 써 있잖아. 리미트 델타 x가 빵으로 갔을 때 델타 x가 빵으로 갔을 때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가 이게 f'A네. 근데 이거를 델타 x 자리에 들어갈 녀석의 값을 델타 x 자리에 들어갈 녀석의 값을 사람 맘대로 지 맘대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h라고 쓰고 싶으면 h라고 쓸 거고 2h라고 쓰고 싶으면 2h라고 쓸 거고 h제곱이라고 쓰고 싶으면 h제곱이라고 지 맘대로 쓸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들어갈 녀석의 값이 같은 값인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네모의 자리에 들어갈 녀석의 값이 똑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괄호 속에 있는 건 바꾸기 힘듭니다. 똑같지 않다면 분모의 값을 조작해야 됩니다. 분자에 있는 값은 fa-h라고 써있기 때문에 네모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h거든. 그럼 분모에 마이너스 h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근데 원래 식과는 같지 않습니다. 원래 식과 똑같이 만들려면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똑같습니다. 된 거 맞나요? 근데 h가 0으로 갔을 때 얘네만 똑같으면 이게 f'A라고? 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요?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어서 답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지하 이해 못한 눈빛이 역력한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지금? 아니에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저기 써있는 녀석의 값은 h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분자에 있는 녀석의 값이 fa 더하기 h제곱이라고 써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괄호 속에 있는 h제곱은 내가 손볼 수가 없어. 그럼 분모에 h제곱 있어야지만 돼. 그런데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건 h였잖아. H. 근데 h 곱해야 되겠다. 이러면 똑같겠다. 그럼 앞에 있는 요 값은 1. 네, f'A니까 1. 근데 얘는 누구야? H. 0.
영. 네, 얘는 0이야? h가 0으로 가니까. 그래서 1 곱하기 0이어서 0이겠네요? 뭐 단순하네? 그지? 자, 이제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야, 너는 왜 얘가 없니? 이상하다. FA가 없다?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더하기 4h는 있는데 fa가 없네. 야, 이러면 식 똑같이 쓴 거니? 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뒤에 fa가 있어야 되는데 fa가 없으니까 여기다 분자에 마이너스 fa를 집어넣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fa를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플러스니까 소거되는 건가요? 없던 값 마이너스 fa 플러스 fa니까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갈 녀석의 값이 지금 4h가 써 있으니까 얘도 4h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없던 값을 분모에 4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4를 곱해야 되나요? 여기는 2h인데 여기는 2가 필요합니다. 없던 값을 분모에 곱했으니까 분자 2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4h, 4h 똑같으니까 f'A, 4f'A. 이것도 2hh 똑같으니까 f'A, 2f'A. 2. 네, 답이 2가 되겠네요. 쉽네. 그런데 앞으로 이 세 번째 문제는 엄청 많이 나오거든? 세 번째 거는 우리가 무진장 많이 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백 번 보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리미트 몇백 번 할 건데 몇백 번은 매번 계산할 수 없어. 괴로워. h분의 fa. 나 지금 색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망했네. 망했어. 분필로 수업은 확연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또 확연하게 안 느껴지네. m만 지금 m만 빨간색으로 쓴 거야? 녹화된 거는 색깔이 구분되겠다. n이라고 하는 것만 빨간색으로 썼거든? 나 mm만 빨간색으로 썼어? 방금 전에 거 봤더니 방금 전에 게 4-2f'A였니? 여기 mn 있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m-n f'A가 되지 않을까? 방금 전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녀석이 만나면 바로 할 수 있겠다. 한번 해볼까?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더하기 3h 빼기 fa-h라고 써볼게. 누굴까요? 2는 아닌 것 같아요. 네. 3 빼기 h 앞에 마이너스 1이니까 3 빼기 마이너스 1 f'A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 선생님은 항상 해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h 앞에 있는 숫자, 여기 h 앞에 있는 숫자, 이 빼기만 우리 눈이 미쳐가지고 다른 색깔로 딱 보여야 돼. 그 다른 색깔로 봐가지고 이 세 개만 계산하면 돼. 그러면 엄청 쉽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유형의 순간 변화 값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푼 두 개의 연습이 끝이거든? 이것만 잘하면 이 챕터는 할만해. 자, 아까 전에 설명하기를 리미트 b가 a로 갔을 때 b-a분의 fb-fa가 이게 a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런데 b라고 하는 녀석은 움직이는 녀석이니까 b를 뭐라고 치환했다고? b를 x라고 치환했다고?
사람에 따라서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다른 걸로 채워낼 수도 있다고? 요점은 여기 있는 녀석과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똑같아야지만 돼. 이 뒤에 걸 보고서 우리는 F'A라고 쓰는 것 뿐이고 앞에 있는 녀석은 같아야지만 돼. 이게 요점이야. 그럼 제일 첫 번째 거는 내가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은 손볼 수가 없어. 함수한테 대입하는 괄호 속에 있는 값은 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손을 댈 수가 없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앞에 x랑 똑같은 녀석, 2랑 똑같은 녀석만 있었으면 좋겠거든? 하지만 이러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려면 x 플러스 2분의 1을 따로 쓰면 되나? 네.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2만 보고서 F'이 뒤에 건 2 대입했더니 4분의 1인가? 그래서 1 됐나요? 쉽죠? 건이 뭔가 안 됐어? 어느 포인트가 안 됐을까? 마지막 요 자리에 있는 녀석의 값이 똑같기만 하면 그러면 계산. 야 이년아 여기에 4라고 써있으니까 4 곱하기 4분의 1을 1이라고 했는데 좀 2잖아요. 2 곱하기 4분의 1. 누가 통역 좀 해줘. 나 지금 통역이 안 돼. 정말 이상해. 뭘 보고 얘기하는 걸까? 이 값이 F'인 건 아시죠? 네, 그럼 2잖아요. 아니 여기에 F'이가 4라고 써있다니까? 직선관계상. 네. 잘못 볼 수 있죠? 선생님도 많이 잘못 봅니다. 자,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x의 값이 2로 갔을 때 분자가 인수분해 되지. 분자가 인수분해 되는데 fx-f2가 있으니까 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 중에 x 세제곱 마이너스 8 중에 x-2만 필요해. 이게 F'의 역수니? 이게 F'의 역수인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뭘 곱해야 돼? 이걸 곱해야지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 근데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F'2분의 1 뒤에 값은 2를 대입했더니 444. 근데 이게 분모가 4니까 답은 3인가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쉽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세 번째 거가 시험에 나오면은 이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구분되거든?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세 번째 거는 나는 fx 앞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나는 fx 앞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너는 왜 2를 가지고 있니? 이런 쌍. 그래서 2는 따로 쓸까? 너 잠시 꺼져 볼래? 나는 x-2분의 fx만 필요한데?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x-2분의 xf이라고 써있니? 뭔가 모자른데? 이걸 극한값을 계산하려면 난 뒤에 이런 값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없던 값이 마이너스 f가 들어간 게 아니네. 분자에 마이너스 2f가 들어간 거네. 그럼 뒤에는 플러스 2f를 써야지 식이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은 2f를 집어넣은 건가?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네.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2f'이라고 써도 이해될 것 같아요? 뒤에 거는 f로 묶었으면은 이게 뒤에 건가? 근데 이거는 빵분의 빵꼴이니까 약분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 된 거 맞아요? 따라서 4대입하세요? 2대입하세요? 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 조금만 변형되면은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한 문제가 조금 다른 문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자, x의 제곱 있는 걸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 이용해서 뒤에 있는 녀석을 계산하려고 하거든? 어차피 풀고 질문할 거니까 지금 미리 풀어드립니다. 자, 리미트 x의 값이 1로 갔을 때 x-1분의 쌤은 관심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 괄호 속에 x가 들어있는 게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이 먼저 여기 꽂혀야 돼. 괄호 속에 숫자 있는 건 별로 관심 없어. 괄호 속에 x라는 녀석이 있는 요것부터 관찰했더니 나는 마이너스 1은 필요 없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묶어줄 계획입니다. 마이너스를 묶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따로 쓰면은 분자의 fx제곱이라고 쓸 수 있나? 그리고 남는 녀석의 값이 x-1분의 x의 제곱 f1이 하나 남습니다. 이러면 위식과 똑같은 식인가요? 그런데 fx의 제곱이 있으면 f'1의 값이 주어진 걸 보니 나는 f'1로 문제를 풀어야 돼서 여기다 없던 마이너스 f를 집어넣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f'1인 걸 보니까 a 자리에 1이 있어야 되겠네. 아쉬워서 좀 채워 넣고요. 실은 플러스 f1이 분자에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네, 이래야지 똑같은 식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건 앞에 거하고 이거 두 개 똑같아야 되고 이거 두 개 똑같아야 되는데 1, 1 똑같습니다. x제곱, x제곱 똑같아야 됩니다. 괄호 속에 있는 게 x제곱이면 손댈 수가 없으니 분모가 x제곱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x제곱으로 만들려면은 분모에 x 플러스 1이 곱해진 거죠? 그래야 분자의 x 플러스 1을 곱해야지 똑같은 식이겠네. 아까 식이랑. 됐나요? 그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요게 누구라고요? x제곱, x제곱 똑같고 1, 1 똑같습니다. x가 1로 가면 x제곱도 1로 가나요? 0. 리미트 네모가 a로 갔을 때 네모 aa 똑같으면 이게 f'a라고? x제곱, x제곱 똑같고 1, 1 똑같으니까 동그라미가 누구라고요? 1. f'1이라고요? 네. 앞에 거는 마이너스가 있었고 f'1이 동그라미입니다. 요건 누구죠? 네, 저건 2네요. x한테 1 대입했으니까. 마지막 녀석은 x-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f1이죠. 근데 약분하게 되면은 x 플러스 1이고요. 약분하면 x 플러스 1이고요. 1 대입할 거라서 그럼 대입했습니다. 앞에 건 마이너스 2, 뒤에 건 6인가? 자, 설명할 건 다 설명했습니다. 다만 반복 횟수가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서 영상으로 되돌려 보세요. 자, 방금 설명했던 유형들을 센 수학에서 수십 번 연습해서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드세요라는 거거든. 자, 지금은 x, y의 관계식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은 x라는 문자하고 y라는 문자는 이런 관계에 있어. 그래서 이름이 xy에 대한 관계식이 이름이거든.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면 이건 뭐야? a, b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쓰면은 xy 사이의 관계식. 저기 있는 식은 x하고 y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관계식이 있는데
함수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주고 있습니다. 관계식을 만나면 반드시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셔야 됩니다. 관계식을 만나면 무조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녀석을 만나면 무조건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애들은 도함수의 정의를 외웁니다. 근데 일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도함수의 정의를 외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 도함수의 정의는 아까 전에 f'x의 값이 리미트 h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얘가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관계식 만나면 무조건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학교 시험에 꼭 출제됩니다. 첫 번째 일은 h인데 너는 왜 y냐? y한테 h를 대입한 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y한테 h를 대입하게 되면은 fx 플러스 h라는 값이 fx 더하기 fh 빼기 3xh인가요? 그럼 나는 이걸 바꿔 쓸 수 있는 거니? 자, 바꿔 쓰겠습니다. 꼬랑 대입밖에 안 하는 거잖아. f'x의 값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이것만 대입하면 되지. 근데 fx가 지워지지 않냐? 그럼 h분의 fh 마이너스 3xh가 있나? 근데 그 h가 약분되니? 여기까지 될 것 같은데? 근데 fh를 쓸 때는 반드시 한 칸 띄고 h 쓰셔야 돼요. 반드시 한 칸 띄고 h 쓰기. 여기까지 됐나요? 이제 쓸 게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왜냐면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는 녀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a 플러스 h가 있었잖아. 요 자리 다른 숫자 있잖아. 그 숫자를 쓸 자리를 빈칸을 만들어 놨어. 이해된 거 맞아요? 빈칸을 만들고 h를 썼는데 두 번째 할 일, 첫 번째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y 대신 h 대입해서 그냥 집어넣기만 되는데 두 번째 할 일은 x하고 y한테 다 빵을 대입하려고 해. 그거는 요 자리에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fh와 f0 더하기 h는 똑같나요? 이건 실은 0의 자리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확인하고 싶은 거는 여기가 0의 자리면 이것도 0의 자리겠네. 나는 지금 그래서 뒤에가 허전해. 그래서 f0의 값이 궁금해 지금. 그래서 x하고 y에 0을 대입하면 네모한테 00을 대입하면 왼쪽은 f0, 오른쪽도 f0, 빼기 0. 하나 빼먹었지? 이건가요? 네모에 x하고 y에 다 빵 대입은 이렇게 되나요? 그럼 f0은 지워지고 f0 값이 누구란 얘기야? 그럼 0이면은 뒤에다 빼기 0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0이면 빼기 0이라고 쓸 수 있고 어차피 0이니까 쓰나 안 쓰나 똑같잖아. 여기다 f0이라고 쓸게. 그러면 이 값이 누구야? 여기에 a가 있으면 f'a야? 자, 여기에 0이 있으면 누구야? f'이 이게 0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f'x의 값은 동그라미 값은 f0이라고 쓸 건데 f'0이라고 쓸 건데 h가 0으로 간다고 했지 x가 0으로 간다고 한 적이 없네.
h면 0을 대입할 건데 이건 아무리 봐도 h는 아니다. 그래서 h에 0으로 가든 말든 x는 영향받지 않겠다. 근데 f' 영의 값을 문제가 2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 것 같은데? 됐나요? 네. 그때 2만 대입해요. 2 대입했더니 쉽네? 자, 그래서 한 번 더 하려고. 2번 더 할까? 2번 더 하면 오늘 터드 가겠다, 야. 자, 첫 번째 문제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할 건데 속도는 2배속으로 해도 이해할 것 같은데? 관계식이 있습니다. 관계식을 만났으니까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려고 합니다. 도함수의 정의 값은 외우고 있습니다. f'x의 값은 리미트 h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의 값이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y한테 h만 대입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는 y한테 h 대입하기. 뭐가 어려워? 그리고 이 값 대신에 집어넣을 거죠? 집어넣으면 fx가 지워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분전에 남는 거는 한 칸 띄고 쓸 거고 xh는 h 약분돼? 하지만 마이너스 있는 h가 없으니까 따로 쓸 수가 없어. 여기까지 됐나요? fh하고 f0 플러스 h가 똑같아. 난 f0이 궁금해. f0이 궁금해서 두 번째 리를 00 대입할 거야. x도 y도 다 0을 대입할 거야. 그리고 지웠어. f0이 누구야? f0이 2니까 2 대신에 f0이라고 쓸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의 정체가 뒤에 거의 정체는 빵인가? h가 0으로 하면 빵인가? 이건 h가 아니라고? h가 빵으로 갔을 때 x는 그냥 x야? f' 영의 값은 마이너스 1이야. 3대입에 나는 f'x를 구한 거지? 가끔씩 애들이 여기서 구한 다음에 얘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있거든?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f'x에 우리가 구한 게 3대입한 게 2입니다. 아까보다 두 번이나 하니까 더 잘 이해되죠 지금? 그런데 그때쯤 되면 니네가 이해돼서 문제 풀 때쯤 되면 다른 문제를 줄게. 그런 문제는 이번에 관계식은 아까 있던 관계식과 다르다? 지금 써있는 관계식은 이거랑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 두 개 차이점이 얘는 더하기인데 얘는 곱하기네. 다르네. 우리가 더하기였을 때는 방금 했던 방법을 사용할 건데 곱하기라고 되어 있으면 애들이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책이 고등학교 수학책이 1000권이 넘거든? 참고서가? 엄청 많은 책이 있는데 모든 참고서에 다 더하기로 된 것만 있어. 참고서에. 곱하기라고 된 거는 한 1000몇백 문제 풀면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횟수가 몇 번 안 돼. 문제를 푸는 횟수가 몇 번 안 되면은 나올 때마다 되게 얽게 느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좀 신경 써서 잘 들어야 될 것 같아. 얘가 지금 XY의 이름은 관계식. 관계식을 만났으니까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하려고 해. 똑같아. 리미트 h가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라고 도함수의 정의 썼고 똑같아. y한테 h 대입할 거야. 근데 이 값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집어넣게 되면 아까처럼 fx가 지워지진 않는다. 일단 집어넣고 나서 생각하자. 집어넣었더니 h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x fh 빼기 fx라고? 이 다음이 문제네. 아까랑 완전 다르네. 그럼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보통 이런 문제가 h분의 여기가 fh 이렇게 되지 않았나? 아까 두 문제 다? 너 싫어. 꺼져.
이걸 해야 되겠네.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어. 너가 꺼져. 이게 계획은 서였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h가 0으로 왔을 때 이 fx만 따로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h분의 fh 마이너스 초등학교 3학년한테나 물어보는 질문하고 있는데 지금 답을 안 하죠, 왜 다들? 3. 아, 초등학교 3학년이라니까 3. 아니, 이거네. 마이너스 fx, 이거는 2fx. 뭐가 있어야지 2분의 1. 네. 니네 쩐다. 자, 누구 자리지? 0의 자리인가? 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할 일이 00만 대입하면 되겠다. 00을 대입했더니 여기다 대입하는지 아시죠, 지금? 근데 문제가 왜 fx의 값은 양수란 말을 왜 했을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왜 양수란 말을 왜 했을까? 아, 양수니까 약분하라고? 약분하면 왼쪽은 1일 건데 2로 나누기 하면 f방의 값이 f방의 값 2분의 1인지 알았으니까 너 2분의 1 너 이제부터는 f방 해. 그런데 x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네. h가 0으로 가네. 이 값은 누구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2fx. 얘는 누구라고? 아, 또 그러네. 네, 저건 f'형이라고요? 아까도 0이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지. 근데 오른쪽에 f'형의 값은 4라고 하네? 4 대입했더니 8fx인가? 맞아요? 그러면 내가 누굴 구했냐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f'x를 구했더니 그 값이 8fx고 fx가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fx 나누기도 상관없겠다. 빵이 아니니까. 그럼 f분의 fx는 f'x는 8이네? 아, 그거 구하세요. 되는 거 맞나요? 네. 자, 모든 유형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딱 여기까지만 연습해보자. 그럼 숙제는 별로 없네요? 로그함수 숙제가 좀 취약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더 시간을 할애해볼까요, 로그함수에?